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 시장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수호 테크임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크립토 시장에서는 빗썸 관련 이슈를 비롯해서 상장 코인 이슈가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죠. 네, 일단 1000배 급등한 코인 미스터리라고 해서 일단 경찰이 이제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 김상철 회장 집을 직접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게 사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불거진 이슈인데 일단 빗썸 본연의 이슈는 아니고요. 빗썸의 상장 코인 이슈인데 아무래도 빗썸에서 상장이 됐고 빗썸에서 유통이 됐다 보니까 빗썸 국정감사를 통해서 좀 이슈가 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코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한글과 컴퓨터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한 코인으로 보여져요.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지분을 직접 투자를 했다고 해요. 여기서 상장된 코인인데 경찰은 일단 이 코인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한컴 그룹의 어떤 그 경영진 또는 오너 일가의 횡령과 관련된 거 아니냐 또는 비자금 조성에 연관된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 코인 이슈를 직접 관리 감독하고 조사하는 당국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특이할 만한 점이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이거를 이제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거고 네. 시작은 횡령이랑 비자금 조성이지만 분명 다른 이슈로 좀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가능성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컴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 네. 그래서 뭐 정부 문서에서도 항상 많이 사용이 되는 그 워드 프로세스 맞나요? 네. 그렇죠. 네, 한국의 워드 프로세서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아로하나 토큰이 한컴이 직접 발행한 코인인가요? 직접 발행을 했다고 하진 않고 있고요. 네. 일단은 계열사를 통해서 투자한 코인인데 네. 워낙 한글 컴퓨터가 또 이제 전 국민이 알 만큼 사실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컴의 브랜드와 이름이 분명 이 코인의 유통 또는 발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활용이 됐고 실제로 이 코인이 상장 직후에 가격이 1000배나 뛰었다고 해요. 아, 1000배나. 네, 정상적인 형태는 아닌데 일단 최초 거래가가 이제 빗썸에서는 50원. 네. 이게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일인데 네. 다 상장 당시 50원이었다가 불과 30분도 안 돼서 53,800원까지 뛰었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환산할 경우에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단기간에 폭등했다라는 건데 상장 당시에 일단 총 발행량 기준 시가총액이 한 200억 원 정도 추산이 됐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으로 오르고 나서 환산해 보니까 24조 원이라고 해요. 네, 네. 어마어마한 수치고 사실 지금 한컴의 시가총액이 코스닥 상장사 기준으로 3천억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한 코인이... 것도 아니고 자회사를 통해서 그렇죠. 투자를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한컴보다는 더 규모가 작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죠. 지금 몇 배, 몇십 배 더 규모가 크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당국에서는 시세 조작 세력이 개입이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례적으로 코인 가격이 뛰다 보니까 네. 지금 일단 경찰의 초기 수사는 아로나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 김 회장 일가가.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이제 몇몇 언론사에서 보도가 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로나 토큰 실소유주가 김 회장으로 한 임용 계약이 있었고 또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녹취라든지 그런 추정되는 파일이 또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분명한 건 이러한 그 계속 폭로전이 잇따르다 보니까 네. 시세 조작 과정에 한컴 현재 경영진이 개입이 되느냐 또는 시세 조작 세력에게 경영진 또는 오너 일가가 모종의 이득을 주고 이를 부추겼느냐 또는 방관했느냐 한편으로는 거래소인 빗썸에서 이 부분까지 또 개입을 했느냐 이것까지 좀 수사 선상을 좀 크게 키워서 지금 당국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뉴스가 또 어떻게 나올지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국감에서 먼저 이게 정무위 국감에서 다뤄졌는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 코인의 직접 그 유통과 발행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라는 분에게 질의를 했는데 네. 이분이 빗썸의 허배경 전 대표를 만났고 빗썸 상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을 만났다라고 이미 진술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마 조사 상황에 따라서 단순한 한컴의 비자금 횡령 이슈가 아니라 빗썸 또는 거래시장 전반의 조사로 확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빗썸을 놓고 떼놓고 지금 보기가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예. 이정훈 의장 같은 경우는 국감에서 이제 증인 신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네. 이번에 뭐
다시 이제 거부 못 나오겠다라고 해서 다시 재차 신청을 했는데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뉴스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 재차 신청한 것도 자기는 못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로하나 코인에 대해서는 좀 당국에서 심도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아로하나 같은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네. 흔히 이제 김치 코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네. 그런 코인들에 대한 어떤 당국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코인들 중에 시세 조작 또는 현금 확보 차원에서 매뉴얼 없이 또는 기준 없이 코인 발행을 남발한 사례가 꾸준히 있어 왔고요. 워낙 그렇죠. 이게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규제가 없었고 규제 회색 지대를 악용 또는 활용했던 측면에서 그런 기업들이 예전에는 좀 작은 기업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좀 큰 기업들도 드문드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조사 중인 부분이 계속 그 증권성 여부잖아요. 네. 단순히 이 코인에 대한 유틸리티적 특성을 떠나서 기업 가치 또는 자본시장법 내에서 들어와야 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계속 여러 군데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루나 수사가 일단 이어지고 있고 네. 한컴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거래소의 운영 방안까지도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자본시장법과 연계될 경우 따져볼 만한 지점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은 국내 코인들에 대해서 계속 시끌시끌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부 코인은 지금 특정 거래소와 지분관계 또는 코인 발행사가 거래소 내 주요 경영진의 이름을 올린 경우도 사실 있어요. 이것도 네. 이해관계자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사실 기존 자본시장법에서는 굉장히 엄단해야 되고 당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디테일한 기준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국의 수사폭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 발행된 김치 코인들이 어디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기대감 또는 위기감이 좀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대형 거래소들이 오랜만에 상장을 비슷한 시기에 진행을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규제 당국의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는 네. 전 세계적으로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내 대형 거래소들이 사실 한동안 상장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네. 특히 원화 상장 같은 경우는 거래량과 유통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발행사들이 원하는 어떤 진입 단계인데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자중하는 단계로 이어지다가 최근에 갑자기 업비트랑 빗썸에서 동시에 원화 네. 상장 코인을 발표했고 일단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은 앱토스라고 네. 부르고 빗썸에 상장된 코인은 체인인데 지금 시장에 관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건 이제 업비트에서 상장을 한 이 앱토스라는 코인이고요. 일단 업비트에 상장하고 하루 새 거래량이 1조 원에 육박했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코인 하나에 이렇게까지 시장에 관심이 쏠린 이유는 일단 업비트뿐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리고 FTX, 후오비 글로벌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네. 쟁쟁한 해외 메이저 거래소들이 다 동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같은 시간에 상장한 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네. 간격을 두고 상장이 이루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쏟아졌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어떤 메이저 거래소가 다 상장하다 보니까 조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 거래소에서 일제히 뭐 약간 몇 시간 차이나 네.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 거의 이제 일시에 이렇게 그렇죠. 같이 올라가는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앱토스는 좀 이럴 만큼 경쟁력을 갖춘 코인인가요? 뭐 경쟁력을 지금 저희가 현 시점에서 따져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조금 차이점은 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의 코인들과는 달리 일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한 메타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일단은 나온 개발진들이 다수가 포진이 돼 있다고 하고요. 네. 사실은 페이스북도 계속 코인 발행을 시도를 했었죠. 수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름을 이제 DM이라고 시작을 해서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다가 사실 지금 중도에 좀 포기한 측면이 있는데 네. 이 사업권을 받아온 실버게이트라는 회사가 이 앱토스 코인의 주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메타의 주요 개발진이 포진이 돼 있고 또 초기 네트워크 참가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코인을 나눠줄 정도로 초반 마케팅, 그러니까 개발진들 사이에서의 마케팅, 이게 일반 네. 투자자가 아니라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이 IT 섹터의 개발자들에게도 상당한 인지도를 초반부터 쌓았을 정도로 남다른 배짱을 보여줬고요. 또 이미 올 초부터 상당한 투자자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름들을 보면 되게 쟁쟁한 곳들이 많은데 네. FTX 벤처스, 코인베이스 벤처스, 네. 해시드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투자사죠. 이런 곳들이 투자를 하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어제도 이제 사실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오랜만에 또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1조 원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네. 국내 거래소들도 어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고 근데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게 과연 지금 들어갈 만한 코인인가 어떤
추가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코인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에토스 투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지금 현물 코인 투자를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게 네. 코인 시장이 일단은 주요 글로벌 매크로에 많은 부분 반응을 하고 있고 또 나스닥으로 대표되는 미국 기술주와 유사한 흐름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러니하게도 대중화 제도권 자산 편입 때문에 지금과 같은 나스닥 동조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지금 이 앱토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관 투자사들 대부분이 또 월가의 자본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또는 투자받은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ICO 사례들을 보면은 미리 이제 코인을 팔아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이미 코인 서비스를 하기 전부터 이미 이 기관들을 통해서 대규모로 투자를 받았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분명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코인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 기술주와 전반적인 매크로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앱토스가 핫하다 하더라도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들이 앱토스에 상당한 이 금액을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주식시장에서처럼 이 기관에서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기관 투자사라고 하는 분들이 뭐 국내에서는 아직 법인 계좌가 없기 때문에 활발하진 않은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투자사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시장이 경색돼 있는 건 마찬가지고 강달러 국면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의도 증시에서도 흉흉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대부분 자산 시장이 하나로 편입됐다라는 시각이 이제 보편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루나 사태 이후에 또 금리 인상 이전부터 이미 디파이에 발이 묶인 코인 VC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VC들이 초반에 유망한 코인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 이쪽의 매물들이 사실은 언제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자금이 경색됐을 시기에는 그들 또한 롱텀으로 시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현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사실은 투자자 측면에서도 좀 조심히 봐야 될 부분은 지금 트래블 때문에 어떤 네.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의 어떤 가격 차이 때문에 그 재정 거래라고 하죠. 그런 보따리 장사가 어려워요. 그렇죠. 해외에서 싸게 사서 국내에서 비싸게 팔 수가 없는 게 인증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특히 고액 같은 경우 지금 100만 원이 기준으로 잡혀 있는데 그렇죠. 트래블로 연동 거래소를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재정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되게 다행인 점은 업비트와 바이낸스와 해시드에 투자한 지금 이번에 이 앱토스 코인이 상장 이후에 초반에 시세 흐름이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과거와 같은 펌핑이 네. 잘 목격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트래블룰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래서 트래블룰 허들을 넘기 위해서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단타를 치는 게 당분간은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침 저는 최근에 뭐 앱토스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국내 거래소로 돈을 옮겨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이제 트래블룰을 체감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옮겨 보니까 시간이 정말로 실제로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좀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예, 신빙성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앱토스 코인 상장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